발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아론 김세희입니다. 저희는 건강기능식품 외주 전문업체 노바렉스를 분석했습니다. 9월 24일 기준 주가는 39,960원이며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및 원료 OEM, ODM과 연구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개별 인정 원료는 36개입니다. 국내외 대형 식품 및 제약기업 230곳에 고객사를 두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제품 역시 350개로 다양하며 본사에 연구소를 두고 있어 R&D 투자 및 산학협력 등을 통해 개별 인정 원료와 특허 개발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노력 중입니다. 건기식은 건강기능식품의 약자이며 기능성 있는 원료나 성분으로 만든 건강유지식품입니다. 건기식은 의료품의 절차와 천연식품의 목적이 합쳐진 것입니다. 오른쪽 표를 참고하시면 건기식은 의약품과 달리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영양소 조절 등 생리학적 작용을 통해 보건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건강식품과 달리 식약처의 기능성을 인증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증받은 건기식은 의약품과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기능성 원료는 말 그대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입니다. 종류는 오른쪽 표와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시원료는 식약처가 고시한 원료들로 신고원자는 누구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개별 인증 원료는 개별 기업에서 개발한 원료 중 식약처에게 인증받은 원료로 독점권을 인정받습니다. 동사는 현재 36개의 개별 인증 원료가 있고 향후 21년에 12개, 22년에 99개를 추가로 인증받을 계획 중입니다. 다음으로 비임입니다. 일반적인 건강기능식품 밸류체인은 위와 같습니다. 노바렉스는 OEM, ODM 회사이기 때문에 도매 판매까지만 진행합니다. OEM은 제조에 대한 설계를 가진 제약회사나 식품회사가 요구한 제품을 대신 생산해서 그 회사들의 상표를 붙이고 다시 납품하는 것입니다. ODM은 브랜드만 빌려와 자체적으로 기획과 개발, 생산을 통해 제약회사나 식품회사 등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대표 고객사로는 CJ제일제당, 두드림, 농심 등이 있습니다. 노바렉스는 약 350개의 제품이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직접 제조한 제품이 대부분이며 수출은 3%가 안 되는 수준으로 앞으로 해외 수출 부문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재무 분석입니다. 노바렉스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매출 채권, 재고 자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서 매출 원가나 판관비도 비슷한 비율로 상승하고 있지만 이 기업이 몸집을 불려나가는 중인 것은 확실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가 19년부터 크게 상승하여 현재 100%에 근접했습니다. 이 수치도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급격히 높아진 데에 이유가 있습니다. 노바렉스는 21년 완공되는 오송 공장을 위해 투자 중인데요.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돈을 끌어와 공장을 신설하여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년부터 부채가 늘었으며 관련 유형 자산이 대폭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금흐름입니다. 전형적인 성장주의 현금흐름표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19년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점입니다. 18년에 상장을 하면서 19년에 법인세 납부가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20년부터는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 약 2배 증가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노바렉스는 배당주임에도 딱히 큰 메리트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배당금을 당장에 높이기보다 사내에 재투자하면서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산업 분석입니다. 국내 건강식품 시장 규모는 현재 약 5조 원이며 연평균 10%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웰빙 분위기의 확산으로 건강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스포츠 활동 증대에 따라 젊은 세대의 관절 및 뼈 건강 관련 제품, 젊은 여성으로 주요 소비층이 이동하고 있는 피부 미용 관련 제품 등이 그 예입니다. 오른쪽 아래 표를 보시면 실제로 18년 대비 19년에
20대, 30대 연령층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면역력 강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젊은 층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전염병까지 더해지며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요인은 국가의 산업 장려 및 규제 완화입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 사회로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노년층의 급격한 증가는 국가의 의료비 부담 가중을 야기하여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병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건강기능식품이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제도적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의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 및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간 한정되어 있던 기능성의 범주 또한 확대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오른쪽 표도 참고해 주십시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확대되며 소비자 니즈 만족을 위한 개별 인정형 원료 발굴 및 개발을 위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과거에 방문 판매나 다단계를 통한 판매에 불과했던 판매 경로가 건기식 전문 판매처, 대형 할인마트, TV 홈쇼핑뿐만 아니라 SNS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고 구매 편의성이 향상되어 건기식 수요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경쟁사 분석입니다. 각 기업이 다양한 원료와 제품을 갖고 있는 사업의 특성상 당사와 동일한 제품군을 갖고 있는 기업은 없기에 ODM, OEM 방식을 사용하면서 원료 개발과 판매를 동시에 하는 비슷한 자본 규모의 기업을 경쟁사로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서흥은 건기식 캡슐 부문의 국내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기식 기업을 인수하고 건기식 사업 부문을 분할시켜 건기식 사업을 확대시킬 계획이었으나 분할을 철회하면서 아직까지 노바렉스의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뉴트리입니다. 뉴트리는 이너뷰티 시장에서 에버콜라겐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당사와 달리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으며 자체 유통 채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뉴트리는 갈수록 실적이 성장하고 있지만 노바렉스와 주력 시장, 주력 제품군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장 경쟁해야 할 경쟁사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콜마 B&H입니다. 콜마 B&H는 장사와 가장 비슷하지만 규모는 훨씬 큰 기업입니다. 20년 실적에 애터미 중국 매출이 포함되면서 실적이 크게 상승했고 수출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콜마 B&H의 고질적 문제인 애터미 고객사에 대한 매출 의존이 아직 높고 제품 또한 해모임이라는 단일 제품에 의존하고 있어 제품 고객사가 다양한 당사와는 차이가 있지만 가장 위협적인 기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캐파의 증가입니다. 국내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의 공장의 생산량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공장을 설립했고 2분기부터 오송에 4공장을 가동하여 일괄 라인으로 표준화 제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공장은 연질 캡슐 등 특수 제형에 특화되어 생산 시설 간 효율성이 강화될 전망이고 캐파도 2배 증가할 예정입니다. 브랜드 고객사는 여유 캐파를 보유한 파트너에게 물량을 몰아주는 것이 생산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증가하는 기존 고객사의 수요 및 신규 고객사 유치 등 캐파 증가에 따른 수혜를 입을 예정입니다. 또한 오송 공장은 전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 효율 증대 및 원가 절감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이 전망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적극적인 해외 진출입니다. NDI 인증은 미국 FDA가 새로운 건강식품 원료에 대한 안전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를 발판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인증형 제품 위주로 영업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독점적인 개발 판매가 가능해지며 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노바렉스는 해외 특허 7건과 NDI 2건을 승인받았습니다. 경쟁사인 서훈, 콜마는 해외 특허와 NDI 승인 내역이 없고 뉴트리는 NDI 승인 추진 중입니다.
매년 수백 건 이상의 신물질 NDI 인증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1년에 두세 건만 승인이 될 정도로 획득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따라서 동사가 뛰어난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음과 더불어 유리한 해외 진출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바렉스는 규모 있는 해외 건기식 업체들과 계약을 하여 북미, 중국, 동남아 시장으로의 진출 발판을 마련하였고 각각 건기식 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7.1, 10.4, 9.5로 높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 최대 건기식 회사 암웨이 글로벌 GNC, 호주의 블랙모어스와도 계약 중입니다.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글로벌 식품 박람회 및 전시회에도 참가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현재 매출액 해외 비중은 5%가 되지 않아 낮은 편이므로 그만큼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뛰어난 R&D 역량을 보유한 것입니다. 동사는 국내 최다 개별 인정의 원료를 보유하고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OEM 업체 1위입니다. 개별 인증 원료는 최소 6년간 독점적으로 생산 권한을 확보하므로 제품에 대한 진입 장벽이 생깁니다. 그리고 독점권이 끝나도 브랜드 판매 업체에서 지금까지 제조하던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건강식품 업계에서는 R&D 역량이 곧 회사 역량이 됩니다. 올해 자회사이자 R&D 기업인 노바K 헬스를 합병하여 본사 연구소로 연구조직을 일원화하였고 연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해외 특허권을 비롯하여 총 26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매년 최소 1개 이상의 특허를 꾸준히 등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전용 시식권을 보유, 확대함으로써 이를 활용하여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바렉스의 연구개발 관련 비용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어 R&D에 꾸준히 확대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개별 인정 원료 역시 계속 연구 중으로 내년에는 12건, 내후년에는 9개의 원료를 인정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의 개별 인증 원료인 락티움이 앞으로 큰 활약을 펼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락티움은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로 IR 자료에 따르면 전략적 해외 진출 준비 소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70%가 넘게 수면장애를 경험하고 있으며 최근 수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슬리포노믹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면 산업은 단순 침구 제품 중심에서 IT 기기와 영양제 등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 산업에서도 수면 관련 건기식의 성장이 전망됩니다. 실제로 국내 수면 시장은 3조 원까지 커졌고 오른쪽 아래 자료를 참고하면 락티움의 효과가 입증되어 최근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매출을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리스크입니다. 리스크는 고시형 전환에 따른 점유율 하락인데요. 건기식 제조사 간 경쟁력 요소는 캐파, 제품 포트폴리오, 개별 인증 원료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시장의 성장함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개별 인증 원료가 큰 경쟁력이 됩니다. 개별 인증 원료는 독점 관리가 6년 지난 후 고시형 원료로 전환됩니다. 실제로 점유율이 하락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팀장님께서 일일이 식약처에서 확인을 거친 결과 해가 갈수록 점유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함을 알아냈습니다. 따라서 14년에 인정받은 젠티움은 올해 독점 기간이 끝납니다. 현재 남은 9개의 개별 인증 원료도 언젠가는 고시형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독점 권리가 소멸합니다. 하지만 노바렉스는 내년에 12개, 내후년 9개를 개별 인증 원료를 인정받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연구를 하고 있으므로 상쇄 가능한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밸류에이션입니다. 매출 추정 고려 변수는 시장 성장률과 공장 가동 및 생산량입니다. 크게 OEM, ODM, 원료 세 가지로 매출 부문을 나누고 향후 시장 성장률만큼 성장할 것이라 예상해 당해에는 전년도 곱하기 1 플러스 시장 성장률로 계산하였습니다. 하지만 원료는 매출 비중이 4% 내외이며 원료에 대한 수요 정보가 없어 추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장 성장률을 적용하는 것은 OEM과 ODM입니다. 시장 성장률은 산업 분석 자료를 토대로 각 연도의 시장 성장률을 구했습니다. 특히 새로 지은 오송 4공장은 21년 2분기부터 가동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 매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오송 4공장의 캐파는 기존 1, 2, 3 공장을 더한 것과 똑같아서 생산량이 2배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1년부터는 오송 4공장 신축에 따른 생산량 증가가 나타나고 매출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 매출액은 기존 1, 2, 3 공장의 매출액과 그해 시장 성장률만큼 적용한 값에 오송 공장이 20년 3분기만큼만 생산할 것이라 판단하고 처음부터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사가 운영되면서 가장 낮은 가동률이었던 18년도 1분기 50%를 적용하여 최소한 이만큼은 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가동률은 50%를 곱했습니다. 22년도 매출액은 21년도 총 매출액에서 시장 성장률을 곱했으며 오송 4공장은 전기간 가동되었으므로 21년 오송공장 매출액의 가동률 70%를 곱했습니다. 가동률은 가장 낮았던 18년과 달리 1년 만인 19년에는 70%까지 올렸기 때문에 70%까지 가동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제품 각각의 성장률이나 해외 수출에 따른 변수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동사 제품은 종류가 다양하므로 시장 성장률과 흐름이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외 수출에 따른 매출 성장은 오송 4공장의 설립 목적이 해외 수출 및 수타 커버링이기에 공장이 가동된다는 말이 곧 이미 해외 부문의 매출 성장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출 원가는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약 80%의 비율을 유지하며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3개년 평균을 적용한 80.5%를 적용했습니다. 판관비는 인건비에 따라 변동이 크기 때문에 3개년을 평균한 판관비율 6.39%를 적용했습니다. 그 후 공장 증설과 관련하여 매년 감가상각비가 연간 대략 30억이 증가함을 고려하여 각 값에 가산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지만 그 비율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미래에도 비슷할 것이라 가정하여 전체 매출액의 2%로 산정했습니다. 기타 영업의 손익은 추정이 어려워 3개년 평균을 적용했으며 금융자산의 이자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수익은 계속 늘어날 예정이므로 2019년의 금융수익을 고정시켜 산출했습니다. 20년은 19년과 큰 차이가 없어 19년 유효 법인세율을 그대로 적용했고 21년부터는 매출액 증가율이 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두 번째로 높은 22%의 법인세율을 적용했습니다. 피어그룹 PER을 통해 주가를 산출했으며 경쟁사 선정 기준과 같이 3가지 기업을 피어그룹으로 선정했습니다. 네이버 증권에서 참고한 각 기업의 PER에 따라 평균을 구하였고 타겟 PER은 17입니다. 결론입니다. 20년 목표 주가는 45,527원, 22년 목표 주가는 76,639원입니다. 업사이드 포텐셜은 각각 0, 78.38%입니다. 20년은 지금 풀캐파이기 때문에 매출 신장에 큰 영향이 없어 올해는 홀드 추천입니다. 그러나 22년은 공장 증설에 따른 캐파 확대와 공기식 시장 성장에 따라 주가 성장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바이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고 한 5분 정도 Q&A 시간을 가질 텐데 질문을 한 2개, 3개 정도 받고 나머지 질문은 추가로 올려주신 거는 저희가 나중에 카페에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 네, 21년, 22년 그거 개별 인증 원료는 사실 그 IR 자료에서 저희가 본 건데 이 회사가 항상 매년 꾸준히 몇 개는 하겠다 그런 거 계속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로 일단 그 개수는 가져왔고 실제로 올해도 한 6개인가 이렇게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올해 그 락티움이라는 거 하나 성공하고 그 다음에 지금 3개인가 지금
신청 안 한 상태인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그 소식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인증에 실패한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계속 꾸준히 파이프라인 그 원료 자체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IR에 있는 거 그냥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어, 저희가 지금 수면에 도움이 되는 건 락티움이라는 제품인데, 일단 락티움이 어떤 위치에 있냐면 그 수면에서 성장하고 있는데, 수면 그 영양제로서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몇 개 없거든요. 그 중에 한 개가 락티움이어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 수면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인데, 락티움이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원료다 보니까 저희가 락티움이 좀 우세하게 입지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 네, 일단 그거 도움 될 것 같고, 어, 사실 개별형 인정으로 이게 고시형으로 바뀌면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이 회사가 계속 R&D를 하고 있다 보니까 꾸준히 나올 것으로 약간 믿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장난으로 오이무팀 뭐 연구개발 1위 기업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어떻게 개발을 되고 다음을 할 거가 그거는 저희가 잘 몰라가지고, 혹시 좀 더 알게 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이 임원 매도. 사실 저희가 임원 매도는 그게 이번에 제가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임원진 매도가 전부 모두 있었거든요, 공통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9월이 비슷한 시기에 합병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주식들을 매각함으로써 그냥 합병 인수한 게 그러니까 합병 인수할 때 뭔가 들어간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IR 분에게 딱히 말씀드린 게 없어가지고, 그게 일단은 네, 합병하면서 과정에서 생긴 매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어, 음, 사실 저도 이거 보면서 이 락티움, 루테인 이게 회사마다 가지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어쨌든 비슷한 항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루테인 같은 경우만 이제 말씀드리면, 루테인도 그냥 루테인이 아니라 뭐 지하산층이랑 합쳐서 한다던가 아니면 그 추출량을 더 늘린다던가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른 데보다 20%인가 추출물을 더 늘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효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효능이 차별 있고 우세하다라고 말씀 못 드린 점 죄송한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추출물의 차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우세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락티움 원료 카제인은 저희가 한 번 더 찾아보고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간상 저희가 Q&A 마치고, 혹시 더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을 카페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찾아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 발표 세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